제가 여지껏 일부러 쓰지 않은 용어가 있어요. 감항 인증. 심지어 이 엔진에 설계하고 제작하고 소재를 제조하고 체크리스트가 있다면서요? 사실 비행기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 엔진이 되고, 그래서 설계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제작으로 옮겼을 때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엔진도 따로 그걸 다 해야 됩니다. 중국이 현재 엔진 개발을 위해서 약 100조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을 했는데, 근데도 아직 탐탁치 않던데요. 그게 결국엔 소재 문제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기술이 결국에는 설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구현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좀 듣고 싶었어요. 1500도씨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합금을 개발 중이잖아요. 거기서 TIT 1800K급 내열합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설계에서의 개념 연구를 15,000파운드급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1500도씨를 견디는 그 소재인 거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최근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랑 시작을 해서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소재들을 레시피부터 안에 제조 공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이렇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이 과제에서는 꼭 그 단결정은 아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소재들을 3D 프린팅과 그리고 제가 일방향 응고라고 해서 단결정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소재들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조금 더 싼데 성능은 비슷해. 이렇게. 물론 성능은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엔진 가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력 자체가 올라가고, 제가 잘 개발이 된다면 향후에 뭐 저희가 수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왜 안 알려주는 걸까요? 해외에서 네. 아무래도 가장 핵심되는 기술이 결국에는 설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구현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현이라는 건 제작 기술이고, 제작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중국이 지금 현재 엔진 개발을 위해서 약 100조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을 했는데, 근데도 아직 뭐 이렇게 탐탁치 않던데요. FC-31 날아다니는 거 뭐 연기 막 뿜뿜 나고 막 별로던데. 핵심되는 소재들, 이제 터빈에 들어가는 블레이드 소재 같은 경우들을 구현을 못했기 때문이고, 그게 결국엔 소재의 문제입니다. 어떤 논문이나 이런 데 막 합금, 비율이나 이런 레시피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자세하게 그냥 나와 있지 않나요? 일반적인 니켈 소재 그리고 일반적인 타이타늄 소재 합금들은 논문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가장 어려운 소재 단결점 같은 경우들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단결점 소재들은 이 항공 엔진의 가장 필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들에서 기술 통제를 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문도 공개가 안 되는 거군요. 일부 되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논문을 하나하나 막 이렇게 조각조각 찾아보고 거기에서 이제 역탐색해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역탐색할 수도 있고, 저희도 이제 연구개발 역량이 높기 때문에 그 레시피들을 찾고 있습니다. 조현희 교수님 댓글 달린 것 중 하나가 방산 기술 관련된 거는 일부러 특허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특허로서 이 기술을 지켜야 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공개 자체를 안 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F-35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들만 가서 근처에서 볼 수가 있고, 근처에 가서 볼 수 있는 걸 시민권자들만. 시민권자와 일부 이제 허가된 사람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아예 원천 차단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특허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업체 혹은 그 정부기관의 노하우로만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전략이에요? 저희는 그 하나만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련되는 정부 출연 연구소의 각 박사님들과 그리고 저희 협력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능한 조금 협력사들과 내용들을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면 이 온도에 견딜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소재는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각 부품 부위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도 단조냐 주조냐 뭐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는 뭐 이제 3D 프린팅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조하는 방법도 되게 최적화된 걸 하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주로 회전하는 축에 들어가는 디스크, 단조라는 공법을 통해서 만들게 되고, 날개들을 잡아주는 요 부분을 때려서 만든다.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달리는 네. 블레이드들은 직접적으로 고온 가스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고온에서 많이 견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형상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주조라는 공정을 통해서 많이 만들게 되고, 잠깐 얘기해 주셨던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형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상일 경우에 저희가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진사인 GE가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부품 100여 개를 한 개의 부품으로 만듭니다. 조립을 할 필요도 없고요. 별도로 가공을 할 필요도 없고 모듈되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인데, 반면에 단점은 그 한 개의 부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층층이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 단조 대비해서 굉장히 느리고, 두 번째로는 그 3D 프린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직까지는 단점으로 돼 있고, 저희가 현재는 연구 개발 수준에서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 상태고, 조금 더 시장이 성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엔진에 대한 이해가 좀 지금도 많이 없지만, 그 조영희 교수님,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이제 딱 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블레이드 안을 딱 열었더니 이 안에 막 홈이 막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계해서 그걸 붙인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최근에는 뭐 3D 프린팅도 일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주조에 안에 복잡한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또 세라믹 코어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세라믹 복합재라고 해서 조금 더 고온에서 견디는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초기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금속 소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제작 과정, 주조든 단조든 결점이 없게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들은 한번 크랙이 생기거나 약간 부스러져도 이 부스러진 이물질이 이 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잖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재 안에 들어가는 결함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결함들을 줄일 수 있도록 청정한 소재를 개발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이제 결함이 들어가는 게 보통 금속 소재 외에 비금속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제가 정련이라고 해서 금속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라던가, 공장 자체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이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부자재들에 대한 관리라던가 공정 파라미터 관리를 통해서 깨끗한 청정한 소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결함이 남아있으면 민수항공기 같은 경우는 파편이 날라와서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 아니 있는. 이거 항공기가 엔진이 하나가 날아가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네, 이게 사람이 인명 손실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거보다 더 빨리 돌아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전투기 엔진은 또 더 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제가 여지껏 일부러 쓰지 않은 용어가 있어요. 감항 인증. 이게 사실 아까 뭐 검증 뭐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들로 대체해가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사실은 그 감항 인증이 그냥 저는 얘가 이런 조건에서 잘 날면 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심지어 이 엔진에 설계하고 제작하고 소재를 뭐 제조하고 이 모든 과정에다 감항 인증의 체크리스트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감항 인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해당 항공기가 잘 날 수 있는지, 날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델 자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KF-21에 대해서는 감항 인증을 위해서 형식 증명과 제작 증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제작으로 옮겼을 때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엔진도 따로 그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기의 전체 구조, 뭐 설계 이런 것들은 이것대로 또 오케이 너네 통과. 만드는 거 오케이 통과. 네. 엔진은 또 따로. 또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 비행기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1970년도에 미 공군에서 시작을 했는데 ENSIP라고 해서 이런 엔진들은 이런 형식 증명과 제작 증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사고는 네가 제일 많이 일으키는데 너 내가 똑바로 보겠어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재는 어떻게 신뢰성을 가져야 되고, 설계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결함이 있을 때는 얼마 크기의 결함 이하가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증빙을 다 해야 되고, 복잡한 요구도가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다 지켜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로. 네. 결국 엔진에 대한 전체 시험평가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엔진에 대한 전체 시험평가 기술들은 하나도 자체적으로 엔진 시험평가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제한적이고, 굉장히 여러 환경에 시험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온에서도 시험을 해야 되고, 굉장히 저온에서도 시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국내 인프라가 없어서 이런 인프라부터 좀 깔고 시험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하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게 결국 감항 인증 인프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한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시험 인프라 구축에만 해도 거의 저희가 생각한 수천억 조 단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엔진 기업만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해외 사례도 봤을 때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같은 데서도 국가 단위의 지원이 돼야지 가능하고 정부 연구소 혹은 기업 관련된 생태계들이 이런 시험 평가에 대한 인프라들을 각각 나눠서 구축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엔진에 대한 시험 평가라든가 말씀해주신 부품 단위 시험 평가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펜 모듈, 뭐 압축기 모듈별 시험 평가하는 인프라도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요 덩어리별로. 그러니까 이게 작게 얘기하면 이게 블레이드 하나, 가운데 축 하나 이런 거 다 시험 평가해야 되고, 요걸 붙인 펜 부분, 그다음에 뭐 연소기 부분. 네. 요 각각의 구성별로 또 시험 평가를 해야 되고, 네. 이걸 싹 다 붙여놔서 하나 이렇게 막 연료 태워가지고 뒤에 여기 나가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네. 이게 다 그냥 별도의 장소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지고지난한 과정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엔진은 경량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네.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 합금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수천의 시험을 해서 통계 분석을 다 하게 됩니다. 통계 분석을 해야지 경량화를 위한 이런 설계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포신의 내구도를 하나를 보기 위해서 5개월을 매일 수십 차례를 똑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아까 설계를 위한 데이터를 얻는 데만 2년 정도의 시간이 별도 시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몇 퍼센트, 요거 몇 퍼센트 이렇게 넣어서 요거 하나의 소재를 만드는 거야라고 답이 나오는 데까지만 2년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개발하는데도 3, 4년이 걸리고 그거를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도 2, 3년이 걸리고 그거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도 2, 3년이 걸립니다. 야, 이거 그렇게 따지면 강석철 센터장님이 이게 너무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거네요. 진짜 이거 각각 합하면 한 10년 가까이 걸리는 건데 시작을 안 했다는 건 진짜 이거 뭐 전투기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좀 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되게 좀 듣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 8번째로 이 항공기 엔진을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엔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것도 우리가 좀 만들어 볼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단계에서는 그러면 어떤 엔진들을 개발을 해야 될까요? 뭐 흔히 얘기하는 지금 현재 6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여러 엔진들의 성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재 단계에서 일부라도 조금 가지고 와서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는 엔진들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개념 연구를 진행 중이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점점 스텔스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엔진 온도 자체를 표면적으로 보이는 온도를 굉장히 낮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터보팬 때 바이패스 세 번째 공기 흐름을 만들어서 엔진 표면의 온도를 굉장히 낮춰서 적에게 노출되는 그런 것들을 낮게 하는 기술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점점 더 이제 전기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레이저 무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엔진에서 돌아가는 회전 에너지를 전기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엔진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차별화된 엔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런 전투기 엔진, 그러니까 터보팬 엔진, 그리고 코어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발전이 돼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좀 들었고요. 마지막 포부를 한번 좀 밝혀주시죠. 네. 최근에 엔진 개발을 많이 얘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소재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것들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소재 기술들을 저희 하나뿐만 아니라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견기업들, 일부 대기업도 있습니다. 협력을 잘해서 국내 항공 엔진 소재 개발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그 중심에 저희 하나와 함께 계속 생태계 자체를 올려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이렇게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소재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